네, 국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에서 어제 신규 확진자는 561명 발생해서 사흘 만에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6일에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있죠. 1순위 접종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준비 작업이 또 한창입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확진자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명 이틀째 유지가 되다가 이제 오늘 561명이 확인된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설 연휴의 상황과 또 거리두기 그런 프로그램 피로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증가된 상황인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증가된 상황이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뭐 혹은 4차 대유행까지 지금 가지 않겠냐라는 걸 우려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예. 이번 주말까지 좀 들여다보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준비해서 이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은 점검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갖고 있다. 그렇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 발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445명이어서 지금 2.5단계 범위에 들어왔는데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거리두기 체계를 좀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두고 개편한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적인 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은 계속 갖고 가야 되고요. 4차 대유행이 설사 오더라도 그러한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그나마 이 4차 대유행에도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유지를 하되 우선은 단기적 이 자율과 방역에 따른 전면적인 거리두기 프로그램 개편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당장은 혹시라도 앞으로 즉각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 즉 단기적인 전망에 따른 대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세한 조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거리두기를 개편하고 그걸 적용하는 시점 자체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고민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하시고 이 개인의 자율에 방점을 두겠다. 그동안은 좀 일률적인 적용을 했지만 그걸 조금 풀되 대신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의 문제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논의가 오래됐어요. 지금까지는 막 시작되고 우리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시설 중심, 어떤 공간 중심적인 방역을 해왔는데 이젠 그거보다는 각 사람들의 행위 중심의 방역으로 전환을 해보자. 사실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볼멘 소리를 많이 내셨던 좀 또 이 분노를 터뜨리셨던 게 똑같은 PC방이 아니고 똑같은 실내체육시설이 아니고 똑같은 식당, 똑같은 카페가 아닌데 업종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중에 어떤 곳은 상당히 환기도 잘 되고 용이한 공간에 환경에 있으면서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해와서 한 번도 뭐 확진 상황이 없었던 곳도 있고 또 일부는 지하에 있거나 환기가 어렵고 좁고 그런데 방역 수칙까지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곳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PC방이기 때문에 영업하지 마시오. 똑같은 식당이니까 9시 다 문 닫으시오. 이게 조금 이제 억울했던 분들이 다수 계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율에 맡기고 방역 수칙을 지키시오 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에 구상권 청구라든가 처벌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압박, 어떤 이 페널티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확진자가 나왔다고 잘 지켰는데 무조건 피해를 본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당국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그런데 확진자가 나왔다면 책임이 명백해지는 거니까 그때 이제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자율성은 좀 약화돼 있었어요. 강제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일률적인 시설 중심 통제에서 이젠 행위 중심 통제로 바꾸면서 지금 5단계로 높여야 했던 이유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5단계가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5단계 수준의 일일 평균 확진자가 나오는데 지금 2단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3단계 체제로 다시 전환하면서 이 행위 중심 개념으로
바꿔보자는 아닌데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아주 쉽고 간결하게 네. 메시지가 전달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실효성을 고민하면서 다듬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1년 넘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난처할 거라는 그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황이 또 재확산이 심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결정은 내려졌고 또 이전부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네. 또 거리두기를 다시 높이자니 소상공인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네. 여기저기 아무튼 또 볼멘소리가 나올 것이 분명하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네.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이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9시 수도권의 경우에 9시 영업 제한을 10시로 1시간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정말 뭐 너무나 아주 약간 나아질 수는 있으나 예. 굉장히 우리 삶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네. 조금 더 열어달라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지금 방역 안 되겠으니까 예. 다시 9시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니한 말 못한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되지만 네. 직계 가족은 풀었단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당장 어떤 좀 관측 보도들이 많이 나오냐면 제2의 귀성이 이번 주말에 있을 것이다. 네. 지난주까지는 설 명절 연휴지만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되니까 부모 자식이 안 모이다가 예. 이제 가족들은 풀렸네. 그럼 차례도 지내고 뭐 제사도 모시고 성회도 갈 수 있게 됐네. 예. 날씨가 이번 주말에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차 귀성 걱정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불과 한 4, 5일 해보고 다시 아니요. 가족도 네. 모이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고민이 되는데 예. 예, 이해가 되고 예.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단기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1년 이상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왔던 과정들을 돌아보고 예. 앞으로 사실 이 집단 면역 될 때까지는 계획상 보더라도 올해 11월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다가오는 올 연말 겨울을 또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년 더 간다고 각오를 하고 이젠 조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심플한 예. 단순 명료한 방안을 또 모두가 다 지킬 수 있으면서 문제가 터진 곳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에 다시 이 격상할 것인가의 고민은 별도로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장기간 적용될 수 있는 룰을 예. 찾아내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덧붙여 봅니다. 예, 결국에 좀 단순하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번 지침을 설정할 때 정부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설정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지금 방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얘기했던 것 전반적인 내용은 다 있고요. 근데 사실 예.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맥락을 말씀드리면요. 예. 사실은 완화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강화된 겁니다. 예. 이렇게 좀 완화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율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처벌 조치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효과 면에서 불충분한 점은 그런 부분은 없애고 효과 위주로 판단하되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조치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제한이 그게 가장 강력합니다. 모든 업종, 모든 장소, 모든 모임, 모든 개개인에 다 적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이 방향을 가되 다만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과정에서 우선 당장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단기적인 대책을 조금 더 먼저 고민해 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라는 이런 거를 국민들에 좀 알려주시면 예. 정확히 준비도 하고 지금이 이런 시점이구나 하는 걸 이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딱 한 예. 포인트만 집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그 5인 미만에 대한 부분. 그게 아마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그 어떤 방역적 측면에서 효과를 가져온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차후가 문제인 것인데
이제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쯤 풀어주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렇다면 그 어떤 5인 미만 기준을 좀 더 완화하거나 그 인원 기준 자체를 높여주는 그 시기나 그 어떤 기준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런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뭐 그거야 방역 지표죠. 예, 예. 지표 중에서도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 숫자 갖고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4차 이 대유행이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 전면적으로 뭐 조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아니고 일일 사망자 수 그리고 중환자 치료 가용 병상 수가 얼만큼이냐 예, 이게 우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런 거 관점에서 예. 전반적인 프로그램 조정하게 될 것이라 저는 보고요. 예, 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2월 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 수가 20개밖에 안 남았다, 뭐 10개밖에 안 돼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13일 기준으로 771개의 중환자 가용 병상 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중환자가 171명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가용제 자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의료계 역량이나 치료 역량은 커졌으니까 예. 설령 환자가 신경치료 1,000명이 나오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연히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만간에 이제 프로그램 개편되면서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망이 좀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일일 네. 확진자가 뭐 두 자릿수가 돼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 좀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뭐 인원 제한, 그 5인 미만 그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망자 숫자와 예. 중환자 치료 역량 그 부분이 우리가 얼만큼 여유가 있다. 그 부분으로 아마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준비 과정을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 초기 1차로 접종 대상들은 뭐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죠. 지금 우선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원 등 주로 이 집단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예. 의료진과 그 시설 종사자가 1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위험군, 특히 이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돼 있는 의료진과 예. 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시설 내에 있는 주로 환자들을 이제 1차 접종 대상으로 잡았고요. 이분들이 지금 1분기 2월 말부터 3월까지 접종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차질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도의 접종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였는데 지금 이제 65세 이상 접종이 보류돼 있잖아요. 네. 이게 아직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임상 보고를 더 검토하고 나서 맞추는 게 좋을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겠다. 예. 이게 유보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월이 약간 뜰 가능성은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예, 예. 시설 내에 있는 분들과 일반 65세 이상. 예. 그런데 일단 종사자와 의료진 중에 65세 미만자 분들은 충분히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3월까지 접종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예. 한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접종은 뭐 차질 없이 2월 말에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시설 내 거주하시는 분들과 예.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백신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빠르면 2월 내로 결정이 되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3월에 결정되지 않겠는가.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예. 문제는 임상보고서가 미국 쪽 자료가 3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3월 내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접종 방침이 결정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그 일부 의료진들 사이에서 백신 나는 안 맞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 의무 접종하는 거는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그 성명서 읽어봤습니다. 예, 예. 근데 너무 의미를 두거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우려를 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일부 의료진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 의사협회나 공식적인 학회나 많은 단체에서 백신 접종을 반대하거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뭐 우려를 하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그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맥락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성명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일부 지금 국회에서 강제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반대하는 형태로 그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무라는 표현은 강제로 접종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민은 강제 접종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런 조항을 반대하는 거였고요. 예. 이제 그것은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신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 강제 접종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공공 부분에 계신 분이나 필수 의료 시설에 있는 공공의 성이 강한 분에는 강제 접종은 우리나라도 할 수 있고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국민의 강제 접종을 할 수 없거든요. 예. 그 점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과하게 나온 거라고 보고요. 뭐 그거에 관계없이 대한의사협회나 의료계 단체나 많은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고 예. 이에 대한 부분은 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이야기는 강제성에 대한 반대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료진들이 이런 입장을 보인다면 네네. 공개적으로 보인다면 이게 다른 국민들에게는 좀 불안감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나는 일반 시민인데 이걸 맞는 게 좋을까 안 맞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제 눈에는 전문가인 분이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서 나는 안 맞으려고 하는데 왜 강제로 자꾸 맞으라고 하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져 있으면 시민들이 이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좀 위험한 건 아닌가? 예. 그럼 나도 좀 맞으려고 했는데 좀 내 태도와 생각을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게 되면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기류가 생길 수는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성을 믿는다면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가 언론이 팩트를 검증해 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방역 당국이 이 의사협회 의무 접종 반대 이렇게 이야기하자 해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 접종이 아니다. 예. 그럼 지금 접종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이 백신을 맞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입니다. 예. 맞지 않겠다고 하면은 강제로 놓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특성상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이 다 맞아줘야 공동체가 안전해진다는 이 백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에 여기 동의한다면 나도 맞고 우리 가족도 맞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정부가 보증해야 될 것은 이것은 안전하냐, 안전하다. 예. 두 번째로 효과가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유보돼 있는 거거든요. 예. 안전성의 문제는 없으나 효과성의 문제가 자꾸 다른 나라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 예.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도 우린 늦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의무 접종이 아닌데 예. 의무 접종을 거부한 거지 의사들이 그랬는데 그러한 강제 조항을 넣은 법안이 발의되자 예. 그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의 내용에 반대한 것이지 예. 지금 현재 의료 체계나 예방 접종 체계에 반대한 것은 아니구나 예. 하는 이해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보의 순환 예. 그리고 디스커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백신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확보하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극복 우리가 터널 끝을 이제 빨리 빠져나가 보자 이런 고민이니까 예. 전 지금 해외 사례 보면 막 부러운 게 많아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지만 예. 또 이제 두바이에서 지금 많이 우리나라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오고 있는데 예.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은 뭐 굉장히 빠르게 맞아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다면 우리도 어쨌든 주어진 백신의 공급의 시점과 범위 내에서 네. 최대한 동참하는 그런 기류를 다른 어떤 요인이 꺾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통을 누구보다 많이 또 체감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일부 기사의 혹시 뭐 제목이나 너무 이제 단편적인 정보만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거 봐라 의사들도 이 백신 거부하지 않냐 이렇게 예.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예. 뭐두 분의 종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요, 우리가 우선 접종을 좀 맞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인데 지금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발달 장애인 같은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 그리고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우선 접종에 좀 넣어줘라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장애인이 2분기에 접종 대상이 돼 있는데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 너무 적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백신 접종을 어떻게 순위를 매기느냐, 기준을 갖느냐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감염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사람,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 이런 우선순위를 뽑을 때 당연히 지금 그러한 경우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어려운 일부 뭐 발달 장애인이든 많은 분들의 그런 부분도 당연히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우선순위에 검토해야 되고요. 만일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고요. 뭐 지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그 가정을 갖지 못한 소위 홈리스 노숙인 분들도 전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제 먼저 우선순위에 좀 포함하듯이 계속적으로 우선순위 부분들을 적극 고려해서 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인 분들의 그 접종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서 늘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복지 사각지대나 행정 사각지대나 이런 사각지대들이 네, 그대로 이제 어떤 방역에 취약한 곳으로 드러나는 사례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제 백신 접종이 뭐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전에 네. 이런 부분도 역시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모든 계획이 예. 과거에는 그냥 한번 세우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예. 지금도 군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계획을 진행하다가 환경이 바뀐다든가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가 튀어나오면 그것을 다시 계획에 반영해서 목표를 수정하거나 실행 단계를 수정하는 방식을 뭐 기업이든 그게 군대든 모든 조직은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방역 계획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다급했죠. 절박했죠. 7,600만 명 분에 최근에 또 이제 노바백스도 계약이 됐으니까요. 충분한 백신을 확보 계약을 해나가면서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3천만 명 혹은 그 이상 빠르게 맞출 것인가 계획을 잡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러프한 좀 거친 윤곽의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가다 보면 놓친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거고요. 또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잠깐 멈춤해서 한 달의 공백이 생긴다면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 거죠. 65세 미만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빨리 놓아야 할 대상을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끌어올리고 그럼 또 지금 65세 이상에게는 빨리 맞춰야 되니까 수급을 앞당길 수 있는 다른 대체 백신은 뭐가 있는지를 또 결정을 하고 방역당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교섭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체계가 수시로 발표되면서 이루어져 나간다면 제 생각엔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변할 필요가 없다. 예. 11월 집단 면역이 완성되기까지 10월까지는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방역당국이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의 내용은 아마 수시로 변결될 부분이 크고 작게 많을 것으로 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방역 당국의 그때그때 발표 지침에 좀 열심히 성실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곳들을 보면 네. 육가공업체, 제조업체, 공장들이 맞습니다. 많았는데 그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의 네, 비율이 네. 높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인데 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혐오에 대한 네, 우려도 네. 요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이게 싱가포르에서 터졌었거든요. 예. 싱가포르에서 한번 터졌던 게 싱가포르이 내국인에 대해서는 너무 방역을 잘했는데 오히려 도심 인근에 그 외국인 노동력을 싱가포르이 많이 쓰고 있었는데 기숙사 타운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서 창궐 하는 바람에 싱가포르이 잘 방역을 하다가 한번 문제가 덜컥된 경우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노동자냐, 내국인 노동자냐, 혹은 내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종교 시설이냐를 불문하고 패턴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패턴이. 제가 불과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IM 선교회 왜 한 기숙사에서 120명 나왔나요? 학생들이 집단 생활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지금 이 영생교라고 하는 곳에서 왜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왔나요? 공동 생활했습니다. 예. 그 전에 또 이제 생각해 보시는 해외 선교 교육단체, 이 BTJ 열방 센터 왜 많이 나왔나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 2,800명이 다녀왔으니까 걸렸다가 퍼뜨렸습니다. 전국에. 예. 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분노했던 3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단이 생각했을까? 이번에 나온 지금 아산에서는 이제 이 보일러 공장이고요. 그리고 남양주에서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인데 플라스틱이냐, 뭐 이 보일러가냐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집단 공동 생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구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3mm 어겨졌다.
결국 밀폐된 환경에서 밀접하게 밀집해서 생활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시설이 왜 화장실을 공유하고 이럴 정도로 열악했는가 하는 것은 산업복지적인 차원에서 따질 문제이고 예. 이 방역 차원에서는 패턴은 똑같네.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 있고 모여서 생활하고 심지어 숙식하고 같이 씻고 샤워실도 공유하고 방역 수칙이 다 어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면 이제 회사 측의 책임 이런 거 철저히 물어야 되고 예. 또 개인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뭐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 또 외국인 노동자 개인들에 대한 위반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길게 지금 3차 대응을 우리가 따라 올라가면 패턴은 산밀이 이루어진 환경에서 그냥 여지없이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시고 예. 네. 과학적으로 이 방역의 부분만 우리가 고민을 하시고 예.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의 습성 이런 것들은 뭐 국적 지금 17개 나라의 분들이 와서 생활한 거거든요. 예. 이것은 결코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는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영일 평론가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일 큰 이야기가 2월 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할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과 선별을 동시에 지급하도록 고려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기재부에 좀 고민이 있는 거죠. 재정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로 가닥은 잡혔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의 이제 말씀처럼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20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예. 기재부는 한 이제 10조에서 12조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봐서 그럼 대통령이 이제 참여한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재정이 결정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는데 예. 대통령은 가능한 한 최대한 하라고 오늘 지시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보편 지급은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미뤄졌는데 대통령은 아까 이 강 대변인 이 저기 어떤 의태어까지 썼죠. 으쌰 국민들이 좀 힘날 수 있도록 이 위로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예. 제가 보기엔 이것은 4월 재보선 이후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무렵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서가 있긴 합니다. 예, 이게 상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 하반기 정도에는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의 좀 국민들에게 힘을 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한 보편 지급이 한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을 예. 오늘 회의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네, 네. 4차 재난지원금은 넓으면서 두텁게 지원돼야 되고 벗어날 상황이 되면 코로나를 우리가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도 검토하자. 요 내용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서울대가 지금 문을 열고 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요. 복귀 준비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신속 유전자 증폭 검사 이거를 시범적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 학내에 주기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충분히 안전성 확보가 될까 이제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예, 예. 지금 이 감염이 확산되는 주 통로라고 지금 우려하는 젊은층, 특히 이제 계약과 관련된 대학생과 지금 아까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만 이 집단 거주를 하는 이 직장인들의 예. 특정 그런 곳에는 신속 PCR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찾아내자, 선제적으로. 지금 무작위로 와서 검사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에 잠재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예.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어느 정도 됐고요. 마지막 질병청에서 예. 이 부분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 여부만 남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시범 적용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대본의 승인이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반응이 좋으면 또 새로운 어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말씀까지 좀 들어보고요. 예, 중간에 브리핑이 좀 많이 들어와서 두 분과 말씀은 많이 못 나누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